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소암 또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죠? 너무 많죠. 또 저희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잖아요. 그렇죠.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요 한 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젤리나 졸리 잘 아시는 잘 알죠.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잘 알죠. 그러실까요? 그렇죠. 근데 저분이 저를 개인적으로 몰라서 그렇지 저는 안젤리나 졸리 때문에 안젤리나 졸리가 수술을 한 게 2005년인가요? 2005년인가 그런데요. 제가 그때 거의 6개월 정도를 하루에 방송국에서 전화만 3통 이상 받았고요. 6개월 동안. 그리고 하루에 3건 이상의 방송 출연을 한 적도 있습니다. 완전 아이돌 스케줄로 6개월을 살았어요. 다 안젤리나 졸리의 예방적인 수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해도 되느냐, 효과가 있느냐 등등의 그런 인터뷰를 6개월 동안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안 좋았던 거는 그때는 제가 연예인이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단 한 명도 저한테 연락을 안 하면서 그때 느꼈던 게 연예인들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간접 체험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 아니 이거 지금 이럴 때 드는 게 아니에요. 아닌가요? 잘못 이해했나요? 이거 지금 힘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한테 네, 어쨌든 방송 출연 좀 시켜주세요. 힘 주시면 좋긴 한데 잠깐 왔다 갔다 온 것 네, 같은데요. 정말 잠깐 왔다간 그 연예인병 같이. 일장 춘몽 같은 그런 상황이어서 안젤리나 졸리는 정말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네. 어쨌든 네. 건강하게 잘 활동하고 계시는 모습 보면서 또 한국에 오셨었잖아요. 아드님이 네. 또 연세대학을 다녀서 한국에 오셨었는데 꼭 제가 밥을 한번 사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됐습니다. 혹시 방송 보고 계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꼭 맛있는 밥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너무 말이 많았네요. 그 연예인병, 네. 그렇습니다. 그 여기 안젤리나 이펙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안젤리나 졸리고요. 안젤리나 졸리가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자서전을 폈고 그거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이펙트란 이름으로 타임지에 한 가지 또 있습니까? 아니 정정을 해드리면 제가 이게 너무 잘 알잖아요. 자서전이 아니었고요. 뉴욕 타임즈에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인터뷰를 해서 그걸로 기사가 아주 크게 났죠. 그래서 이제 타임에서도 이걸 이제 대서특필하고 안젤리나 졸리 이펙트라는 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자서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마이 메디컬 디시전. 그게 자서전이 아니고 기고 제목. 예, 기고의 제목입니다. 기사의 제목입니다. 여러 My 가지 Medical Decision. 기억하시네요.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네, 갑니다. 저한테는 굉장한 추억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펙트가 원장님한테까지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어마어마한 이펙트가 있었죠. 아무튼 여기 요 분으로 한마디로 딱 정리되는 게 그 유전성 유방암이나 난소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무병인 요런 병이 없는 네. 건강한 여성. 여성분인 이 경우에 같은 경우에 요분처럼 유방암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방적으로 유방을 띄기도 절제하셨죠. 하고요. 예. 그리고 예방적으로 난소하고 난관을 제거하기도 하고요. 제거하셨습니다, 이분이. 했는데 별로 이건 알려지진 않았더라고요. 알려졌어요. 많이 그래서 그 2003년 뒤에 또 제가 MBC인가 KBS에 생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큰 이슈가 됐고요. 그게 여기 지금 대림성모병원에 왔을 때니까 2015년도네요. 그러면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을 절제한 거는 2012년도입니다. 네.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가 2015년도에 난소를 절제했고 그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약간의 이슈가 되긴 했었습니다. 2015년도입니다. 진행하시죠. 더 하실 더 하실 말씀 없습니다. 빨리 넘어갑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전성 유방암, 난소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의 대표적인 게 BRCA1, 2라고 하는 건데 요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분이 여성일 경우에는 유방암이 생길 경우 가능성이 많게는 한 70%까지 보고요. 그리고 난소암 같은 경우는 많게는 65%까지. 평생의 위험이죠, 그죠? 7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바로 때. 그렇습니다. 그 정도니까는 뭐 한번 생각해 보면은 돌연변이가 있다고 다 암이 생겨. 그거는 아니죠. 아니지만 50% 이 60% 정도면 엄청 무시무시하게 높은 높은 거라고 네, 할 수 엄청 있겠습니다. 높은 거죠. 그럼 또 한 가지 궁금할 수 있는 게 이것도 물론 영어로 돼 있지만 그럼
요 돌연변이가 없는 분들은 어느 정도나 유방암 난수암이 생기냐라는 거를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해놓은 건데 빨간색이 없는 분들이 50세 유방암 걸릴 확률 2%. 근데 요 돌연변이 있으면 50%까지. 그리고 70세 기준으로 유방암은 8%가 생기는데 이거 뭐 숫자가 앞이랑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네. 돌연변이가 있다 87%. 이게 어마무시하죠. 아마 우리나라의 데이터일 것 같아요, 그죠? 또 관여하신 또 그게 아니라 왜냐면 미국의 데이터는 이보다 훨씬 많죠. 유방암 자체가요. 그렇죠. 뭐 8명 중에 1명이 평생 유방암에 걸리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높을 수는 있겠네요. 우리나라 데이터는 사실 20명 중에 1명이니까 2%밖에 안 되는 거죠. 네. 평생의 위험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난수암으로 오면 난수암이 70세다, 여성이다, 1% 미만입니다. 진짜 드물군요. 여기하고는 뭐 비빌적이 비교가 안 아닌. 되는. 하지만 돌연변이 갖고 있다, 44%, 네. 50%, 60%. 그러니까 되게 무시무시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면 난수암은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음, 그래도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고 21세기에 엄청나게 많은 진단 툴이 발전하고 있는데 도대체 산부인과 의사들은 뭘 하고 있기에 유방암 지금 생존율이 90% 가까이 되는데 난수암 생존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평균 생존율이? 50%를 넘지 못합니다. 아, 3기 이상은 30%가 조금 안 되는 정도. 그러면 전체 포션 중에 보통 몇 퍼센트 정도가 조기에 발견되고 몇 퍼센트 정도가 2, 3기에 발견되고 이런 데이터가 있나요? 그렇죠. 초기라고 할 수 있는 1기는 20%가 채 되진 않고요. 와. 근데 그것도 초기에 발견되면 완치율이 높은 거죠. 90% 이상이죠. 1기라면. 그러니까 일찍만 발견하면 난수암이 나쁜 암은 아닌데 대부분 발견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없으니까 복수가 차고 3기, 4기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건 그런 질환이 보면은 유방암보다는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걸렸다면 무시무시하다. 치명적인. 치사율이 높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유전 패턴인데요. 왠지 이거는 유전되니까 엄마한테만 받을 것 같은 그런 또 막연한 그렇죠.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엄마가 갖고 있긴 해요. 근데 아빠가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인자라고 그냥 갖고만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건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분이 요 브라카라고 하는 BRCA 돌연변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녀분이 넷이 있는데 모두에게 넘겨질 확률은 50%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50%, 여기 50%다 없을 수도 있고요. 누구만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유전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를 상염색체 우성 유전. 요건 잊어먹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된다. 50%. 그래서 아빠로부터도 유전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쪽의 가족력 그렇죠. 그걸 잘 물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가계도 작성이 굉장히 네, 중요해요. 그래서 아버지 쪽 고종 사촌, 뭐 고모 이쪽은 잘 얘기 안 하시는 경향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항상 물어봅니다. 다음 진행해 주시죠. 네. 그래서 요 관련된 난소암 고위험군의 관리. 그러니까 요거는 난소암만을 위한 저거고요. 유방암을 위한 거는 뭐 네. 원장님이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1% 미만에서 난소암은 어떻게 해도 조기 발견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아예 바뀌어버린 게 산부인과 아까 질초음파 같은 것 그리고 CA125라고 하는 게 난소암 피검사로 그렇죠. 활용을 하는데 이거 정기 검진 해봐야 난소암 조기 발견 못하고 어, 불필요한 수술만 더 많이 한다. 예, 라고 지금 돼 있어서 아예 그거는 검사도 하지 말아라는 식으로까지 지금 진짜로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래도 이걸 통해서 조기 진단하는 케이스들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쓸데없는 수술을 해서 불필요한 괜한, 조기 검사 뭐 이런 그렇게 것들을 하게 된다. 예. 그래서 가장 최선은 우리 쪽 난소암 예방하는 거다. 출산 계획이 끝났다면 그냥 제거하는 게 최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결코 저희가 수술을 좋아해서 환자분들한테 막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말씀드리는 계시죠. 의료진에서도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쟤들은 왜 그렇죠. 저러지? 라고 할 수 맞아요. 있어서. 산부인과 전문의도 유전성 뭐 난소암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은 잘못된 조언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산부인과 유방이 아니라 아예 다른 과, 안과, 뭐 정형외과, 내과 선생님들이 이 유전자에 대해서 어렸을 때 공부할 때는 사실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가족 중에 의사가 있다라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주위에 있는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다 네거티브하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좀 의사의 말, 특히 전공자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피임약이 나오네요. 피임약은 제가 타모xi펜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으로 유방외과 선생님들은 피임약을 바라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렇지는 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폐경기 호르몬 치료를 약간 비슷하게 바라보죠. 폐경기 호르몬 치료는 왜냐면 유방암 위험을 좀 높이니까. 근데 피임약은 사실 좀 미미하잖아요. 네. 그 효과가. 네. 근데 요 약을 먹음으로써 해서 난소암에 대한 그 위험성을 절반 정도 낮춰준다라고는 돼 있긴 그거는 하거든요. 많이 들었는데 네. 도대체 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난소 자체에 우리가 배란을 하게 되면 예. 난소 껍데기에 상처가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빵 터지면서 난자가 난자가 탕 튀어나가고 예. 그거를 나팔관이 이렇게 캐치하고 네. 하는 과정이 배란인데 피임약을 먹으면 그 과정 자체가 없어집니다. 배란이 안 되는 건가요? 네, 배란을 억제하는. 그러니까 상처가 덜 상처가 나니까. 덜 나고 그만큼 그 위험성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구 피임약을 먹는 것만으로도 네. 난소암의 위험을 반으로 낮출 수 있다. 예. 그래서 플랜을 짠다면은 나이가 40세, 여기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브라카1 같은 경우에는 나이 40세, 아기를 다 낳았다. 브라카2 같은 경우에는 요게 나이 45세. 요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수술을 권해드리고요. 네. 그때까지 뭔가는 해야 되니까 그렇죠. 마음이 좀 불안하니까 피임약을 드시면서 위험성을 좀 낮추는 것으로 고려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예방적 난소난관 절제술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난소암을 덜 일으킨다 뿐만이 아니라 난소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70%나 감소해 준다고. 이건 뭐 무시무시한 거예요. 옵션이 아니죠.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건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답답합니다. 답답하세요? 답답하죠. 이거 왜냐면 하시면 유방암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예, 유방암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일석이조. 난소암 예방하고 단순히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예. 사망률을 낮춘다라는 그런 사실 처치는 이게 발생을 낮추는 것과 사망을 낮추는 건 또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드리는데 또 그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CA125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요즘 피검사 중에 로마라는 피검사가 또 있더라고요. 예. 저 많이 알죠? 로마라는 피검사 공부를 아마 많이 외과 의사 중에 아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로마라는 피검사는 도대체 뭐 하는 피검사인가요? 조합을 한 겁니다. 뭐를 조합한 건가요? CA125라는 피검사하고 네, H4라고 하는 H4 또 다른 그 종양 표시자예요. 마커, 종양 표시자. 이렇게 두 가지를 단순히 나열한 게 아니라 예, 폐경 전 여성, 폐경 후 여성의 리스크, 그 위험성을 평가를 해서 뭐 곱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해갖고선 짠 나오는 네,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된 검사라고는 하고는 있지만 보험이 안 돼요. 네. 보험이 안 된다는 건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효과가 그렇죠. 정확성 혹은 예측도가 예, 아직까지는 아주 신뢰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CA125 자체도 난소암의 그렇게 위험을 예측하는 인자는 그렇죠. 맞나요? 예. 맞기는 한데 요거 자체도 그렇게 똘똘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똘똘하지 않죠. 그래서 그거를 좀 똘똘하게 더 된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조합을 해놨지만 그거 자체도 또 똘똘하진 않아서 예. 그냥 있구나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뭐 말씀 들어보면 난소암을 예방하는 방법은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은 난소와 난관을 절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난소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난관을 제거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것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야 알죠. 이렇게 폭넓게 최근에는 우리가 난소암 그러면 난소에서 기원 거기서 출발을 해서 거기서 생기는 암으로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한 10년 전부터 난소는 어떤 둥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예. 씨앗 같은 거는 아까 이렇게 토스에서 받는 나팔관. 나팔관이라고 알고 계신 나팔관의 끄트머리에서 암이 되는 물질이 넘어와서 난소에서 그걸 받아갖고 스물스물 자라서 난소암이 되는 거다라고 예. 패러다임이 아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난소의 잘못보다는 난관의 잘못이 더 크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난관 결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난관 결찰수를 한 사람들에서 난소암의 위험이 좀 줄어든다라는 그런 역학적인 연구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그걸 또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알고 계시죠? 맞기는 합니다만 네, 그것도 가는 길을 막았다 뿐이지 나팔관 끄트머리를 없앤 건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예 다 잘라서 없애버리는 게 차라리 깔끔하지 단순히 중간 길을 막는 거는 그렇게까지는 효과는 없고요. 네, 그리고 여기도 예방적인 난소난관 절제술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구가 방금 말씀하신 그 원리 때문에 나팔관을 미리 떼버리고 난소는 살려놓고. 살려놓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나이가 40세에 난소난관을 다 떼버리면은 분명히 폐경 때문에 고생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폐경 네, 증상 네. 때문에. 그래서 나이 40대에 원인이 되는 나팔관을 먼저 띄고 그리고 5년 더 난소를 더 보존해서 내가 더 음, 생활을 했다가 한 45세쯤에 난소를 띄자라고 하는 그런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임상 연구도 진행되고는 있지만 네. 그 연구 끝나는 게 한 10년 정도 아, 걸리고 아직은 그거를 또 결과를 보려면 10년 정도 봐야 네. 되니까 아직은 그렇게 아직은 하기는 좀 좀 위험 시기상조다. 그냥 부담은 있습니다. 난소난과를 같이 떼는 게 맞고, 네.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폐경기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유방암만 그것도 없다면.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연구를 해서 나온 건데 네. 요렇게 예방적으로 난소 난관을 띈 40세 요 브라카 돌연변이를 가진 여성분들한테 그렇게 한쪽은 뭐죠? 폐경 호르몬을 폐경 드시게 호르몬. 하고 네. 한쪽은 안 드시게 했더니 유방암이 더 생기지 않네? 좀 의아스럽죠. 가뜩이나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고 네. 위험성이 있는 분들인데 유방암이 더 생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어서 먹어도 된다라고 네. 권고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난소를 떼게 되면 여성성을 상실할 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난소를 안 떼겠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사실 호르몬 치료를 하면 그런 증상은 거의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긴 합니다만 좀 다른가요? 자연산과 우리가 먹는 에스트로겐과는 좀 다른 건가요? 자연산 에스트로겐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또 여러 증상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증상이 네, 있으니까 골다공증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제거를 한 분들한테 권하거든요. 네. 폐경 호르몬 드셔도 안전하다. 잘 안 드시는. 단 한 명도 드시진 않아요. 아, 놀라운 사실이네요. 왜냐하면 대부분 유방암이 있는 분들이 수술을 그렇죠. 택하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맞는 수술 말씀이에요. 자체도 50%도 이거를 택하진 않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대부분은 한 번도 드시진 않아요. 네. 고맙소님, 김성 원장님께서 모르시는 게 없는 듯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냥 아는 척 한 겁니다. 자, 증내. 여기 일반인들이 보셔서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자궁인데요, 그죠? 네, 이게 실제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자궁. 그러니까 예. 52세니까 폐경된 굉장히 여성분의 작아져 자궁. 있네. 네, 쪼그라들어 작아져 있는. 있고 난소도 상당히 줄어든 예. 상태입니다. 한 3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그 난소하고 하얀 부분이 나팔관을 그러면 난관인가요? 하얀 게 난소, 하얀 게 예, 난소예요. 요게 나팔관, 요게 이제 아. 모르시는 것도 네, 있으셨군요. 저는 난소가 약간 나팔관이 이렇게 있으면 예. 그 앞에 이렇게 난소가 있는 줄 알았는데요. 보통 그렇게 그려져 있지 않나요? 요게 나팔관이 요렇게 있고 네. 난소가 요렇게. 근데 그 난소도 상당히 자궁 쪽에 붙어 있네요. 어, 저는 그게 자궁 완전히 밖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아닙니다. 예. 그리고 하나 좀 저거 한 거는 이게 자궁 거상기라 그래서 자궁을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네네네. 뒤로 딱 쳐지면은 글쎄요. 말씀하신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그래서 52세 유방암으로 진단받았던 분이고요. 병기는 안타깝게 2기로 예. 진단받았고 2015년도에 유방암 관련한 치료를 다 하셨던 예. 분이에요.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유전자 검사를 그때까지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 몇 년 있다가 언니가 이제 난소암이. 난소암이 딱 진단이 되고 우리 난소암 환자분들은 유전자 검사 이제 다 합니다. 100%. 네, 저 보험도 되고 보험도 되고. 싹 되니까 그러니까 가족력이 없어도.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했더니만 브라카2라고 하는 요 돌연변이가 발견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본인도 생각하기에 이상하다. 나도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해서 요 시점에서 저한테 이제 의뢰가 와서 돌연변이 검사를 해봤더니 똑같은 변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나이가 이제 52세고 폐경 다 되셨고 유방암 병력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방적인 절제를 진행하시게 된 거죠. 아. 네. 가족력도 있고
또 난소암의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당연히 무조건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 그러면 환자분의 나이가 70대, 80대, 90대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혹시 그러면 예방적인 수술을 이 나이 때 굳이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마지노선이 있나요? 본인의 철학, 만약에 데이터가 있다면 데이터를 말씀해 주시고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본인의 철학은 어떤가요? 가이드라인은 없고요. 가이드라인은 없겠죠, 그죠? 근데 요새 100세 시대인데 뭐 누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참 그거가 그러니까 나이와 무관하게 살아 계시면은 어쨌건 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70세든. 굉장히 그 말씀 저는 동의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80대 초반의 여성분이 오셔서 허투 양성이었어요. 그래서 좀 강한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물론 많이 힘드시죠.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항암 치료지만 우리가 100세까지 사는 시대에 이걸 잘 넘기게 되면 100세까지 살게 되는데 그래도 항암 치료하고 수술하는 게 아무래도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면 조금 힘들어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랑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있어서 아유, 굉장히 든든합니다. 뭐 또 네. 하나 또 해야 되나요? 네, 희망이 여러분들 저희 최민철 교수님과 파이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켜드릴 테니까 함께 또 한번 핑크색 손바닥 한번 쭉 올려주시면 저희가 힘있게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